재밌는 TV 롤러코스터 보셨어요?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남성보장 인권 봐요? 가끔? 그 남성보장 인권 거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어요? 구호 중에. 기억이 안 나.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구호가 이거였어요.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가 몇 말이냐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어떤 내 사랑의 징표,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명품 가방, 뭐 명품 옷, 구두, 뭐 이제 이런 걸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표시도 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여자들이 이런 거 훨씬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성들이. 근데 그런 뭐 롤러코스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 아이템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아이템을 얻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남성 보장 인권에서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얻는 게 없거든. 여자들만 얻는 게 있고, 여자들은 끊임없이 아이템인데 자기네들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남자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과거와는 달리 자기 아이템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제가 웃기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타인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내적인 성장이 중요한, 이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그러고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템이 중요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이템으로 표시가 되고, 아이템을 많이 얻으면 곧 내가 성장한 거고, 일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이런 수직적인 거라고 한다면, 아이템은 뭐야? 계속 내가 내 옆에 장착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칼, 내일은 창, 뭐 모레는 방패, 그 다음에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계속 뭔가가 장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청소년들도 나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면, 나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 저도 이제 그 기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자기계. 그래서 뭐 PMP, 무슨 뭐 카메라, 뭐 또 뭐 아이폰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 전자장비들을 끄집어내면 진짜 거의 메고 다녀야 될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사고 갖고 노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더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적 성장이 아니라 아이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물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물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뭐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뭐 영화학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물들의 사회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속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남성보장인권위원회랑 롤러코스터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곧 성장이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남보원이랑 남녀탐구 생활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남녀탐구 생활에 보면 정형돈 씨랑 정가은 씨랑 둘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형돈 씨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요새 왜 내구족, 내지도 그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형돈 머릿속에는. 정형돈 머릿속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도 이제 그 좀 이제 성이잖아요. 성과 관련된, 그건 한 95%. 예를 들어 있고, 나머지 5%는 축구. 약간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여자랑 축구랑. 이 2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정형돈 씨가 그 연기하고 있는 사람은 보면 어때요? 그 남녀탐구 생활에서. 거의 머리를 안 쓰는 존재로 나와요. 거의 막 바보고, 그냥,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 뭐,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즉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사실 많은 여성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생각할 때 남자들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그리고 되게 막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즉흥적이고,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가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게 이벤트, 선물, 그 다음에 이 두 개밖에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이렇게 사기를 칠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그 정용도는 사기도 못 치는 존재고 정가훈은 끊임없이 사기치는 존재로 나와요.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딱 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둘 다 머릿속에는 어떤 뭐 사랑이라든가 진지함이라든가 뭐 우정이라든가 아니 이런 가치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가치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템들만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자와 여성, 그러니까 성과 축구만 생각하는 이 남자가 요새 말로 진상인 거지. 얘는 끊임없이 진상 떠는 찌질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다 된장녀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거든요. 그잖아요. 막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다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공감되냐?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즉, 실제로 모든 남자는 다 진상 찌질이고, 모든 여자는 다 된장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된장녀와 진상 찌질이를 합쳐서 얘기하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속물이거든요. 속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믿지 않아요. 세상에 의미, 가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단지 의미 있는 건 뭐냐? 선물인 거지. 아이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속물인 세상으로 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속물인 건지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속물들의 사회가 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속물이 된 거냐 했을 때 저는 전자도 맞는 것 같지만 후자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지금 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기도 그렇고 여기 앉은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혹시 우리 엄마를 속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내 친구를 속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엄마도 나를 속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우리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속물로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가 나를 속물로 생각하고 나도 걔네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너무 끔찍한 사회인 거죠. 이걸 속물이 된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선물이 모두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이 되지 않는 가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끊임없이 선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 사랑하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야, 뭐가. 사랑하면 백도 나오고, 운동화도 나오고, 구두도 나오고, 그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여행도 같이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의 문제가 돼버리고 선물의 문제가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의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네가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 눈앞에 선물로 보여봐라 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믿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게 냉소주의예요. 세상에 믿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예? 뭐가 이렇게 누가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탁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렇죠. 에이 설마 너는 그렇게 사냐? 그죠? 이제 아니면 뭐 저런다고 세상 바뀌겠냐? 뭐 저런다고 뭐가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냉소주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냉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보세요. 우리는 정치인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다 안 믿잖아요. 그죠? 나와서 얘기하면 다 저것들 또 사기 치려고 나왔네 이제 그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또 그 사람들만 안 믿느냐? 뭐 요즘은 심지어 시민단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옛날엔 시민단체는 그래도 NGO 이러면, 그래도 세상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저것들도 한 통속이다. 요즘은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요즘은 그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왜냐면 아무도 안 믿거든요. 예? 그래서 다 너네 뒤로 호박씨 까지 않냐. 겉으로는 막 거창하게 뭐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뭐니 얘기하지만, 뭐 뒤로는 다 네 이속 차리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냉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냉소주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세상에
모든 인간 다 도둑놈이다. 세상에 도둑놈밖에 없다. 예? 어머니가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부모들이.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가치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세상에 도둑놈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면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라는 얘기인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다 도둑놈밖에 없다면 그 말을 하는 그 선생님도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이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지금 아까 뭐 냉소주의가 뭔지는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인간은 다 도둑놈이고 인간은 다 자기 속만 차리고 그래서 인간은 다 속물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윤리는 뭐겠어요? 아무도 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을 믿는 건 바보들인 거고 절대 아무도 남을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 너 하나밖에 없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거는 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만 믿고 살아라. 이걸 자신교라 그래요. 자기만 믿고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엄청난 자신교의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친구 집단에서건 너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만 믿어라의 반대가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너만 믿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남을 믿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있나요? 그죠? 결국 여기에서 나온 구호는 너만 믿어라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을 믿지 말고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안 돌본다. 니는 그냥 니 먹고 니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세상이 굴러가겠어요? 세상 망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아무도 남을 안 돌보는 시대가 되고 누가 못 살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누가 뭐가 잘못됐거나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굳이 돌봐야 되는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숙인이 된 건 네 잘못이니까 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왜 사회가 너를 돌봐야 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남을 돌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보세요. 학교에서 뭐 집이 못 살아가지고 급식 못한, 지금 또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뭐 그러니까 예, 무료 급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제 이런 거에서도 막 문제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왕따 있죠, 그죠? 왕따를 용감하게 내가 친구로 삼아서 돌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왕따 되잖아요, 그죠? 예? 그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왕따라든가 아니면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잘 돌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를 돌봄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민주공원에서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러면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가 알바를 하든가 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초경쟁 시대에 네가 지금 경쟁을 해야지 그 돈도 안 되고 그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냐면 남을 돌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그 시간에 학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학점을 따든가 시험을 잘 치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을 돌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점점점 이게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대학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대학도 지금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90%? 대학생의 90%가 A 학점 아니면 B 학점이래요. 수 아니면 우래요. C 밑으로는 없는 거야. 이건 마치 뭐냐면은 그 상황인데 지금 이 민주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간이 크게도 말이야 이 자원봉사하고
이제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거. 이게 중심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동물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속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동물원이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속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물들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전시하고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이월드 같은 거요? 싸이 하죠. 싸이의 사진 업데이트 자주 해요? 자주 안 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은 저기 우리가 아까 했던 남녀 탐구 생활이나 남보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맨날 그 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여행을 왜 가요? 예전에는 여행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문물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여행을 왜 가요? 술 마시러? 이제 남자들은 여행을 술 마시러 가고 여학생들은 여행을 왜 가요? 여행은 사진 찍으러 여행 가요. 가가지고 사진 막 찍어가지고 싸이월드에 업데이트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새로운 데를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경한 걸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맛있는 음식점을 왜 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맛있는 음식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맛있는 음식 사진 찍으러 가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싸이월드건 뭐 아니면 블로그건 거기에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면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장이 아니라 아이템이라고 할 때 얘기할 음식의 깊이는 뭐야? 맛이죠. 맛은 안 중요해요.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연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랑 같이 근사한 음식점을 가면 사진을 찍기 전에 음식에 손을 대면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먼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남성보장인권위원회랑 그 남녀 탐구생활이잖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시켜주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그런가 아닌가, 남자들이 그런가 아닌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꾸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여행을 가는 거, 여행을 하는 거, 우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뭐 애 놓는 거, 동물 키우는 거 모두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뭘 위한 거냐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이걸 뒤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통째로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구경거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꿀벅지, 그 유이라는 그 가수가 그 꿀벅지 나왔을 때 이게 한 50년 전 같으면 난리가 날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완전히 그 여성의 몸을 진짜 완전히 음식과 뭐 이러저러한 거에 그 비유한 그 여성 비하적인 거고 그 사람의 몸을 상품화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거 보고 그 뭐라 그래 그 유이라는 친구는 자기는 별로 기분 안 나쁘다고 당사자도 그러고 제가 이제 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들 또 누가 나를 꿀벅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그 누구지 그 송일국인가 하는 그 남자 탤런트 있죠. 걔는 뭐라 그러면 자기 허벅지는 말벅지래. 말 허벅지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거 같았으면은 내가 내 허벅지를 말에다 비교하면서 말벅지라고 그러고 꿀벅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인간의 이 존엄이라고 하는 거. 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제발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이 그렇게 불러줄 때만이 이게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만이 남한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TV를 한번 보세요. 뭐 리얼리티 쇼라든가 뭐 토크쇼 같은데 나와가지고는 오만 걸 때만 걸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것도 다 얘기하잖아. 자기 결혼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연애하면서 있었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까지도 쭉 다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 전체가 뭐가 돼버렸냐면,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고, 너의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라. 네 삶에서 구경거리가 안 되는 거는 이거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졸업식에서 그 왜 인천에서 있었던 알몸 졸업식 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알몸 졸업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게 애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계적인가, 뭐 말세가 도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더 폭력적이었거든요. 아까 그 결혼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는 맞아가지고 뇌가 잘못된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저는 막 애들이 막 갑자기 지금도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더 폭력적이었다고 저는 느낄 정도로 내가 당했던 폭력, 제가 당하고 제 친구들이 당했던 폭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폭력이 문제죠. 근데 내가 폭력이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폭력을 중심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폭력도 폭력이지만 그만큼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 걸 찍어가지고 구경거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때리는 것도 구경거리고 때리는 나도 구경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모든 게 구경거리가 돼야 되고, 구경거리가 아닌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이들을 때릴 때 어디로 때렸냐면 조용히 변소재로 불러내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체는. 오히려 그게 더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엄청난 숫자의 그 뭐 성행위, 그 자기네들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또 청소년들도 많이 나타나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데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리는 건데, 채팅이나 이런 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채팅을 하다가 뭐 상대방이 옷을 벗어보라거나, 그래서 뭐 보여주면 뭐 내가 뭘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간에 옷을 벗게 하고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자유행위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알몸을 보여달라거나 이러면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여주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좀 이따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너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학교에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해킹 기술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 다 녹음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녹음돼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동영상들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이건 내가 다른 모든 건 구경거리로 만들더라도 내 몸과 내 성은 절대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건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서로를 구경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는 뭘 보여줄 수 있냐, 나는 뭘 보여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수업도 다 구경거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수업하면은 다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은 딱 앉아가지고 뒤에 이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쳐다보면서 어우 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썼네, 뭐 배경화면이 좋네, 폰트가, 내용은 안 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법들. 그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아이템의 시대로 넘어왔다, 거치 중요한 구경거리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소통이 아니라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 댓글 달죠? 누가 이제 글 쓰면 뭐 댓글 달기도 하고 뭐 댓글에 댓글 달기도 하잖아요. 이 댓글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중요한 게, 댓글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다는가. 내 댓글에 대해서 또 저 인간은 또 댓글을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 시대에는 사생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생활은, 아까 제가 알몸이나 이런 걸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사생활도, 나의 연애도, 나의 사랑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의 친구와의 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생활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는 거예요.